마술은 평생 직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 나이랑 상관없이요, 길게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좋은 직업을요, 미처 끝까지 다 하지 못하고요, 공연 도중에 사망한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술 이야기 주제를요, 공연 도중에 안타깝게 사망한 마술사들과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사망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지하게 갈게요. 자, 12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는 탈출 마술입니다. 이 탈출 마술이라는 건요, 19세기 초에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랑 유럽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을 하던 마술이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 당시에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하면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로 유럽으로 붙잡혀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랑 유럽 등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억압돼 있는 상태였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런 탈출 마술이라고 하는 장르가 큰 호응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탈출 마술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이런 걸 보다 보면요, 마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당시 사회 배경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마술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마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탈출 마술 도중에요, 한 남자가 사망을 했어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로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예전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준비된 사진입니다. 찰스 로웬이라고 하고요. 스테이지 네임이 따로 있어요. 마술사들은 무대 위에서 다른 이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칼 더 매지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칼 더 미스테리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요. 남아프리카 마술사고요. 탈출 아티스트라고도 합니다. 마술사죠. 그렇습니다. 주로 하는 마술이 조금 이런 류의 마술들을 해요. 탈출하는 류. 그러니까 구속복이라고 해서, 구속복 아시죠?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긴 옷, 그죠? 어떤 범죄자나 정신 이상자들을 자해나 돌발 행동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몸을 꽉 묶어두는 용도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이걸 입고 탈출하는 마술인데 그냥 탈출하지는 않았어요. 이 마술사는 이걸 입은 상태에서 발을 묶습니다. 번지 점프 하듯이 거꾸로 묶어서 공중에 매달아요. 그리고 이 바닥에는요, 깨진 유리 조각들을 막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로프에 불을 붙여요. 로프가 다 타서 끊어지면은 유리 조각 위로 추락하겠죠. 그럼 크게 다칠 수 있겠죠. 죽을 수도 있고요. 이 로프가 끊어지기 전에 이 구속복을, 이거를 영어로 스트레이트 자켓이라고 합니다. 마술에서는 스트레이트 자켓을 벗고 탈출해야 되는 마술을 주로 하던 마술사라고 해요. 좀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네, 이 마술로 사망하지는 않았었고요. 이 마술로 사망했던 건 아니고 1930년이었는데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에서 공연하던 도중이에요. 그 장소 이름이 오렌지 프리스테이트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구속복을 입은 상태에서 매달리는 거 아니었고 차가 옵니다. 차가 다가오는 거를 부딪히기 전에 벗고 탈출해야 되는 마술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차가 시속 72km 정도로 달려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부딪히기 전에 이 옷을 벗고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딪혔던 거죠. 어때요? 자동차에 부딪혔을 때 시속 72km, 좀 체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참고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72km의 속도는 이 정도 체감입니다. 지금 차가 오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정도의 속도가 시속 72km 정도 미터입니다. 그렇게 쌩쌩 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부딪히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차라는 게 워낙에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기가 좀 그래도 심각한 부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는 기록은 없어요. 너무 예전이기 때문에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차에 부딪혔대요. 탈출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리가 절단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르기 직전, 뼈까지 뜯어지고 거의 뭐 살점이 조금 붙어있는 채로 그냥 다리가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술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구경을 하던 라이브 상태였어요. 라이브 공연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뭐 임산부, 노인들, 뭐 남녀 가리지 않고요. 뭐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해요. 사람이 차에 치여서 다리가 잘라지는 걸 실제로 봤으니까요. 자,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다리 잘렸다고 사람이 죽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쇼크사가 좀 컸겠죠, 원인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망 사고가 일어났어요. 물론 그러면은 이 마술사는 죽었겠지만 실제 운전하던 사람도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찰스 로엔이 사망 직전에 얘기를 합니다. 이 운전자는 죄가 없다, 무죄다. 나의 어떤 마술을 도와주기 위해서 운전을 했을 뿐이고 내 부탁을 들어준 거지 이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 해서 이 운전자는 다행히도 어떤 죄를 받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좀 마술사로서 굉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마술을 요즘에도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런데 뭐랄까, 뭐가 어떤 부분에서 준비성 부족이었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아마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분한 리허설을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야 되고 안전 요원과 많은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위험한 마술을 하려면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10위 찰스 로엔의 스피딩카 마술이었고요. 안타깝게 다리가 절단되면서 쇼크사로 사망했었습니다. 차건이 등장했어요, 마술에. 마술과 이 총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마술사에게 설마 이렇게 실탄을 발포할까요? 실제 이 마술이 있었습니다. 블릿 캐치라고 하는 마술인데요. 블릿 캐치라고 합니다. 총알 잡기 마술입니다. 총 마술은요, 마술사들이 총을 쏘는 거를, 날아오는 실탄을 실제로 몸이나 입으로 받아내는 마술을 하는 거예요. 블릿 캐치라고 합니다. 이 트릭은 이제 마술사들의 가장 위험한 레퍼토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마술을 하면서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기록상으로는 12명에서 15명 정도가 사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마술사들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나라에서 금지시킨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술이 관심이 많이 생기고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집에 있는 총을 어른들 몰래 가지고 나와서 친구들끼리 장난을 하다가 사망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금지시킬 정도로 좀 위험한 트릭이었어요. 자, 이 마술로 사망한 마술사는요, 이 사람입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사망 당시는 아니었고요. 이 마술을 연기하는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자, 마담 뭐라고 읽어야 되죠, 이거? 드링크씨 이렇게 써 있는데, 드링크스 넘어갑시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마담 드링크스라고 해요. 실제 사진이고요. 사망 당시 사진은 아니에요. 이런 공연을 하고 있던 다른 예전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폴란드 사람이고요. 아내랑 같이 이 공연을 하러 다녔었다고 해요. 이때는 1820년도입니다. 폴란드 마술사이고요. 아내와 함께 공연을 다닌다고 해요.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총알 잡기, 블렛 캐치 마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술사는요, 조금 변형된 형태의 블릿 캐치를 했었다고 해요. 보통은 하나의 총을 쏘고 그 총알을 잡아내는 마술인데, 이 마술사는 좀 변형된 트릭을 사용했어요. 너무 다 같은 마술을 하면 보기가 지루하니까요. 그래서 자신만의 변형된 방식이었는데, 6개의 총을 한 번에 받아내는, 총알 6개를 한 번에 받아내는, 동시에 6명이 쏘는 겁니다. 그 총알을 동시에 받아내는 마술을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 마술의 방법의 비밀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이해를 드리자면은, 총알을 발사할 때 어쨌든 트릭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술의 트릭을. 사망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사람이 실제 군인들이 쐈다고 해요, 총을. 근데 그 군인 중 한 명이 이 트릭 과정을 빼먹었고요. 실탄을 쏜 거예요, 겨냥해서. 정말 쏴버린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이 드링크 씨가 복부에 총알이 관통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살아나지는 못했고요. 2일 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위험한 마술 같죠, 그렇죠?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는 공연이긴 한데요. 근데 워낙에 이 파장이, 마술을 하고 나면 파장력이 좀 심하기 때문에 자주 하지는 않아요, 마술사들이. 즐겨하는 마술은 아닌데 어쨌든 좀 상징적인 마술이죠. 죽음을 동반한 마술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마술로 극소수의 마술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8위 갑니다. 이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벤자민 루커라고 합니다. 스테이지 네임은요, 블랙 허먼이라고 해요. 블랙 허먼. 지금 심장을 부여잡고 있죠. 이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일단 예전이라서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요.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흑인으로 보이죠, 그렇죠?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이건 아이랑 함께 했던 마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흑인이 턱시도를 입고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좀 보기 힘들었을 텐데, 그쵸? 좀 특이했을 것 같아요. 자, 마술을 하다 죽었는데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미국 마술사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짐 크로우로우스라고 해서요, 짐 크로법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남부 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흑인들 대상으로 공연을 했다고 해요. 짐 크로법이 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릴까요? 짐 크로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1876년부터 1965년까지 미국에서 시행하던 법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공장소에서요, 백인과 유색인종을 분리하도록 격리시키는 법이에요. 저는 이거 조사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옛날이지만 미국이라는 선진국인데 이런 미개한 법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블랙커먼이라는 사람이 백인들에게는 공연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연장을 꾸미고 사람을 모으면 공공장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이 섞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흑인 위주로만 공연을 했는데, 근데 백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대요. 실력이 좋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그네이처 일루션이라고 해서요, 시그네이처 일루션,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죠. 시그네이처 일루션. 시그네이처는 사인을 이제 풀로 쓴 거죠. 시그네이처를 줄임말이 사인입니다. 사인, 서명하다, 그죠? 시그네이처 일루션이라는 거는 자신의 오리지널 마술일 수도 있고요, 자신을 상징하는 마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술사를 대표하는 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그네이처 일루션 중에 하나가 버리드 얼라이브라고 해서요, 생매장 당한 뒤에 살아서 나오는 마술이에요. 말 그대로 땅을 파고요,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흙을 덮어요. 마술사 위에다가 덮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꺼내는 거예요. 그럼 멀쩡히 살아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마술을 했었다 그래요.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술은 잘 성공했다고 해요. 성공했대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쇼를 막 다녔다고 합니다, 공연을. 자,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땅에 묻혔다가 나타날 정도로, 살아서 멀쩡히 나올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요, 한동안 믿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는다고?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던 거죠. 사망했을 때가 당시 1934년입니다. 34년. 그렇습니다. 쇼가 끝나고 나서요, 끝나자마자 심장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해요. 이게 마술과 관련이 상관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근데
마술이 끝나자마자 죽었다. 무대에서 죽은 건 아니었어요. 끝나고 내려가자마자 심장병이 탁 왔다고 합니다. 심장이 이상. 어쨌든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의 팬들이, 블랙 커먼의 팬들이 못 믿는 거죠.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생매장을 당하고도 살아나는 사람이 죽었다고? 심장병으로? 말이 안 된다.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끔찍했던 게 아까 그 짐 크로법만큼이나 미개했던 게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블랙 커먼의 그 공연 제작자들, 관계자들이 백인이었어요. 백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그럼 장례식 할 테니 와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니까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고 저 멀리서 입구에서 이제 문상객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조문하러. 근데 이 관계자들이 입구에서 돈을 받았대요. 장례식 중인데 진짜 가서 들어가서 보고 싶으면 돈을 내라. 그럼 들여보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돈을 받고 장례식을 했답니다. 조문객들에게. 말도 안 되죠. 정말. 불쌍한 마술사예요. 지금 태어났으면 그래도 좀 뭐랄까 실력 좋고 되게 유명한 마술사로 이제 살 수 있었는데, 그죠? 왜냐면은 백인들에게 인기 있을 정도로 유명한 흑인이었으니까 당시에. 그랬는데 어쨌든 좀 못됐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되게 이러한 법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불쌍한 마술사입니다. 8위 심장마비로 사망한 마술사죠. 벤자민 루커라고 하고요. 무대에서의 스테이지 네임은 블랙 커먼이라고 합니다. 자, 사진 먼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무슨 장면인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대체? 입안에서 칼을 만들어서 꺼내는 거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진짜 칼을요, 목구멍에 집어넣는 마술입니다. 스왈로우 소드라고 해요. 스왈로우 소드. 적어드릴게요. 스왈로우 소드라고 합니다. 칼을 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처럼 꿀꺽꿀꺽 먹어 넘기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집어 넣었다가 빼는 마술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말만 들어도. 그렇죠? 이 마술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실수하면 사망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마술처럼 보여요. 그렇죠? 자, 이름이 닥터 비비안 헨슬리라고 합니다. 닥터 비비안 헨슬리. 이름 앞에 DR, 닥터라고 붙어있죠. 마술사 중에 이름 앞에 닥터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술의 박사다. 박사님이란 얘기죠. 닥터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있을까요? 닥터 붙는 마술사. 우리 잘 알고 있는 마술사 닥터 레옹 있죠. 일본 마술사 중에 흰머리 한 마술사. 그죠? 닥터 레옹. 이런 경우를 이제 닥터라고 붙이는데, 이 사람은 실제 의사예요. 실제 의사기 때문에 닥터가 붙어있는 겁니다. 아마추어 마술사고요. 본업은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닥터라고 붙는 겁니다. 이런 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프로 마술사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마술이 진짜 칼을 먹었다 뺐던 건데 위험한 마술이죠. 근데 이 위험한 마술 중에서도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녹이 쓴 칼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 43살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43살이었다고 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고요. 면도칼, 당시에는 이제 그 손잡이가 달려있는 지금 같은 형태의 면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이겠죠, 면도기가. 근데 녹슨 면도기를요, 입에 넣었다가 꺼내는 마술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집어넣다가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놓쳐가지고, 손을 놓쳐가지고. 자, 이 마술의 방법이 이래요. 무슨 뭔가 트릭이 있어서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기계 같은 개념이라서요. 실제로 머리를 제쳐서요, 식도를 일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짜 칼을 넣었다가 빼는 겁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건 진짜로 리얼하게 넣었다 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자, 식도가 일자가 돼버렸어요. 목구멍이. 그러니까 면도기를 넣다가 저 면도칼, 이 사진 일자로 폈죠. 펴서 사용하는 거니까 넣다가 놓쳐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녹슨 면도기가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니까 목에 중간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혀서 금방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아내가 목에 걸린 걸 보자마자 손뭉치를 막 먹였대요. 밀어서 내려가게 하려고.
내려가게 하려고. 그래서 배 안으로 이미 칼은 들어가 버렸어요. 그 상태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의사가 개복 수술을 했죠. 그래서 2번의 개복 수술을 했대요. 이 면도기를 꺼내야 되니까. 근데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쉽게 못 찾았나 봐요. 그래서 개복 수술 2번을 했다가 실패하고 4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의학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일단 녹슨 그 녹들이 몸 안에 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사망이 아마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마술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술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마술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12에서 했었던 그 스트레이트 자켓 같은 경우도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탈출만 하면 되는데 더 위험하게 보이기 위해서 로프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위험하게 보이기 위해서 밑에 유리 조각도 깔았죠. 이런 식으로 마술이 점점 더 위험하게 보일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 첨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슨 칼도 아마 더 위험하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어쨌든 뭐 개인의 선택이죠. 마술은 위험하겠지만 잘 연습이 돼 있으면 성공적으로 마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충분한 연습을 하고 좀 뭐랄까 장치들을 만들어 두고 만약에 사고를 위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무서운 마술입니다. 이 사진 조금 무섭죠? 어떠한 마술이 나올 것 같으세요? 자, 인간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에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물, 음식, 그리고 공기가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것들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완전히 차단해버린 채 생존하는 마술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었죠. 버리드 얼라이브라고 합니다. 생매장. 이 마술사의 이름은요, 이 사람이 스리랑카 사람이에요. 아시아인이네요. 자나카 바스 아야카라고 합니다. 자나카 바스 아야카. 그렇습니다. 이 마술사는요 가장 오래 생매장된 사람의 기록을 깨려고 했어요. 그 기록을 깨려고 했던 거죠.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생매장 마술로. 그런데 사실 이전까지의 생매장 마술은요, 예전의 생매장 마술은요, 실제 사람이 들어가는 것처럼만 보이고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이 땅에 어떻게 묻혀서 살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탈출 마술의 기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그리고 실제 들어가는 것처럼만 보이고 사람은 땅 속에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을 팠을 때 다시 그 안에서 나타나서 나오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였어요. 실제 흙에 덮여서 며칠을 생존해 있는 마술이 아닌 거죠. 실제 트릭은요. 그렇습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요. 데이비드 블레인. 데이비드 블레인은요 실제로 땅 속에 정말 살아있는 채로 일주일 정도를 버텼던 사람으로 유일합니다. 그 전에도 이제 실제 묻혔던 사람들은요 들어가서 흙을 덮은 다음에 잠깐 후에 몇 분 후에 다시 스스로 탈출하는 이런 류였어요. 진짜 뭐 며칠 한 5일 6일 정도를 땅에 묻혀서 생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블레인이 유일하고요. 이 사람은 프로 마술사 중에 아주 프로 마술사이고, 그리고 전문 프로 팀이 따로 있습니다. 마술을 컨설팅하는 프로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의학을 담당하는 그런 의사들, 의료진들도 있고요. 응급처치 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마술을 위해서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이제 함께 공연을 만드는 겁니다. 데이비드 블레인 공연을. 근데 이 스리랑카의 아야스 아카, 이 사람은 바스 아야카, 이 사람은요 뭐 이런 팀도 없이 그냥 가족이랑 했던 거야, 마술을. 가족이랑 같이. 그러니까 가족이랑 같이 땅을 파고 땅에 들어가고요. 가족들이 흙을 덮었대요. 이 가족도 너무 이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자기 자식을 묻죠? 부모님들이. 아무리 마술이지만요.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떤 비상시를 대비한 장치들이 없는 채로 마술을 했을 때 일어나는 사고들이 되겠습니다. 흙이랑 나무로 덮었대요. 그리고 7일하고 반나절을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이 된 거죠. 7일 이상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이제 가족들은요 꺼내 봤더니 숨을 안 쉬더래요. 꺼내 보니까.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가는데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일 12시간 정도는요 살아 있던 거예요. 땅 속에서 뭔가 이렇게 신호를 이용해서 생존 확인을 했었겠죠. 근데 그 신호가 끊어지자 땅을 파보니까 사망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7일 반나절 정도는 살아있던 게 확실해요. 그래서 이 기록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맞는데 올라가지 못했어요. 기록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마술이 너무 위험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도전자가 없으면은 경쟁이 안 되니까 기록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네스북에 등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기네스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의 제일 큰 기록은 데이비드 블레인이 갖고 있습니다. 6일. 근데 이 사람은 7일 이상을 시도했고요. 이 이후로 하는 마술사가 없기 때문에 데이비드 블레인이 유일한 기네스북 등재자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문 비상시 응급처치팀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마술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랑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전문적인 팀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을 동반하는 마술입니다. 그죠? 자, 6위는요. 버리드 얼라이브라는 생매장 마술이었고요. 스리랑카의 자나카 바스아야카라는 마술사였습니다.